안녕하세요. 코인니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아비트럼 재단과 개발팀이 얼마나 팔아제꼈나 그거 온체인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비트럼이 제가 듣기로도 소문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재단이 물량을 판다, 개발팀이 판다, 지속적으로 판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락업 해제 이슈 나오면은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아비트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고요. 그동안 제가 몇 개 조사를 했잖아요. 버추얼 프로토콜, 트럼프, 멜라니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하건대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달간 40% 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은 고점이 2.0 근처였잖아요. 지금 이거 회복을 못하고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물론 락업 해제 가격에 큰 영향이 없고 다른 알트들도 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떨어진 거의 한 10% 락업 해제에서 나온 그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됐고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정보고요. 아캄 사이트고 폴더들이 대부분 거래소예요. 거래소이고 그 외에 중간중간에 팀 지갑이 있어요. 1등 3등 이런 애들이 다 팀 지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팀 지갑이 꽤 많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클리어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은 판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팔겠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말 대놓고 팔진 않았어요. 멜라니아 팀처럼 진짜 단기간에 막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트럼프보다도 괜찮습니다. 트럼프도 저는 거의 스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멜라니아는 더 심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이거는 탑 홀더들이고요. 그리고 상위 홀더들 중에 익명 지갑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걔네들은 상위 고래죠. 먼저 다오 트레저리 얘 1등입니다. 1등 지갑이고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죠. 이거는 트레저리 그러니까 재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만큼 지금 처음에 3.5였다가 3.2로 떨어진 거 이거 35억 개에서 32억 개로 줄어든 거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2년에 걸친 물량이긴 하지만 이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1등 지갑입니다. 재단 물량. 이게 지금 전체 플로우고요. 이 위는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구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보면은 이거죠. 1등 지갑에서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몇 개가 나가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올라간 애들은 아직 팔리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 그 지갑 안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그런데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간 물량이 700만 달러, 400만 달러, 3,300만 달러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익명 지갑으로 3,800만 달러어치를 보냈고요. 여기에서 대부분이 코인베이스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코인베이스에 익명 지갑을 통해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트위터 X에 쓸 겁니다. 제가 트위터 X에 쓰는 거 아시죠? 온체인 탐정 콘텐츠. 이거는 좀 구려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어느 재단, 어느 개발팀도 설명을 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팔로워가 작아서 그냥 무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뒤에서 결론을 낼 건데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 다 소량이거든요. 솔직히 이 소량의 물량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등 지갑입니다. 3등 지갑. 실제 아비트럼 재단의 베스팅 지갑. 베스팅이 풀리면서 그 일부 물량을 계속 팔았습니다. 이거 제가 썸네일에 쓴 건데 보면은 조금씩 계단식으로 하락하죠. 이게 베스팅 풀린 걸 전부 다 팔진 않았어요.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티 안 나게 조금씩 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에요. 이런 거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저는 저 포함해서 아비트럼 믿고 홀딩한 사람들, 홀더들한테는 이거는 기분 나쁜 매도죠. 분명히 아비트럼은 돈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일부 물량을 베스팅 때마다 매도를 했고요. 그게 지금 절반 수준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플로우고요. 되게 간단하죠. 그냥 이거는 대놓고 판 겁니다. 자기네들 베스팅 풀렸기 때문에 지네들 지갑에서 이렇게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옮겨서 팔았고요. 물량은 이게 3억 달러입니다. 3억 달러. 3억 달러어치를 베스팅이 풀려서 팔았습니다. 전부 다 판 건 아니고 일부를 판 거지만 3억 달러면 진짜 많은 양이죠. 아비트럼이 저거 수준의 블록체인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팔아 제꼈습니다. 그리고 팀 베스팅, 개발팀 말하는 겁니다. 개발팀이 한꺼번에 판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채웠는데 이 물량이 앞에서 그 베스팅 풀려서 판 거, 재단이 베스팅 풀려서 판 거, 락업 해제죠. 그거에 비하면은
적은 양이긴 하지만 이것도 기분이 나쁘죠. 홀더 입장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8,700만 개를 코인베이스에다 팔았습니다. 전부 다 코인베이스에다 팔아요. 그리고 이거는 인베스터들인 것 같은데 양이 너무 많아요. 8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나왔으면은 저번에 만트라처럼 90% 폭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중에 일부만 코인베이스에 팔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한꺼번에 팔렸으면은 아마 가격 하락이 엄청났을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도 제가 뒤에선 내릴 결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얘는 상위 7위 지갑입니다. 7위 지갑이고 이것도 아비트럼 지갑인데 얘는 오히려 늘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늘리는 지갑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건 뭐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늘리는 지갑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거는 랭크 5위 지갑입니다. 2억 5천만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까지 한 번도 팔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이 지갑의 자산이 1억 1천만 달러네요. 1억 1천만 달러. 네. 한 번도 안 팔았습니다. 이 고래는 상위 5위 고래입니다. 상위 7위 고래는 한 번 엄청나게 판 적이 있어요. 네. 224에서 179, 180이죠. 네. 4천만 개를 한꺼번에 판 적이 있네요. 상위 7위고 상위 9위 같습니다. 9위 지갑 얘도 조금씩은 팔았어요. 네. 근데 이 정도면은 그게 많이 판 건 아니죠. 소개 받은 물량에 비해서. 얘가 앵커리지 디지털이라는 소문이 있지만은 이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만 팔았고요. 얘가 지금 9위입니다. 앵커리지 디지털이라고 의심되는 애 9위고 14위 지갑이 있어요. 14위도 GSR 마켓이라고 얘도 투자회사 같은데 얘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저렇게 재단이 팔아지키고 있는데 늘린 투자회사가 있네요. 네. 저번에 파이코인 저번 영상이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홀딩하는 거 보고 그때 막 수십만 개씩 홀딩했잖아요. 파이코인을. 그걸 보고 되게 위로를 얻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단이랑 개발팀이 물량을 줄이긴 했어요. 베스팅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으는 그리고 지키고 있는 그런 고래들도 있습니다. 상위권 지갑에. 제가 지금 다루는 애들 다 20위 안에 드는 애들이죠. 17위, 19위, 22, 21위 지갑입니다. 지금 17위 지갑은 그래도 1,500만 달러죠? 한 번도 안 팔았어요.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팔았습니다. 17위 지갑입니다. 19위 지갑입니다. 19위 지갑이고 얘도 비슷한 금액을 갖고 있네요. 네, 전체 금액은 19위 지갑도 한 번도 안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래들 중에 안 파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비트럼에 물렸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거나 와서 악플 다거나 그러진 마세요. 네, 이런 고래들도 있는데 그렇죠? 저도 많이 홀딩하고 있어요. 제 시트에서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아비트럼 많이 홀딩하고 있다고. 20인데 얘는 그래도 좀 팔았습니다. 갖고 있는 거에 25%를 팔았어요. 그래서 4,500만 개에서 3,300만 개, 네, 대충 4분의 1이죠. 이 정도를 팔았고요. 21위 지갑, 얘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됐고요. 지금 보이죠?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비트럼이 저는 그동안 분석한 애들 중에서 하위권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랑 개발팀이 생각보다 많이 팔았어요. 물론 2년에 걸쳐서 팔긴 했지만. 그래서 최악끼리의 비교를 해볼만 합니다. 아비트럼도. 솔직히 멜라니아는 제가 스캠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네, 총 공급량의 30%를 3개월 내에 팔았어요. 이거는 미친 짓이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마이너스 95%가 나죠. 고점 대비. 트로포 코인도 좀 덜 하긴 하지만 총 공급량의 5%를 4개월에 걸쳐서 팔았어요. 이것도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저는 아비트럼은 스캠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에는 들어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게 노멀 케이스는 아닙니다. 월스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비트럼이 베스팅 스케줄 그리고 그 풀리고 나서 파는 거 그런 것들은 아마 지난 시즌의 기준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는 알트들이 잘 달렸죠. 계속 중간중간에. 하지만 이번 시즌은 잘 못 달렸잖아요. 그러면은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홀더로서. 결국 총 공급량의 5%에서 10%를 24개월에 걸쳐서 분할해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제가 이 채널을 벌써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얘기했을 겁니다. 락업 해제가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래서 총 공급량의 5에서 10%를 24개월 동안. 네. 이거 홀더로서 솔직히 아비트럼 홀더들 지금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죠. 이거는. 아비트럼이 뭐 이런 멜라니아 트럼프처럼 민코인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파이코인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파이코인은 이번 시즌에는 실제로 확인해보니까는 물량을 거의 안 팔았죠.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고래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단 둘 다 인프라 계열이고요. 저도 둘 다 홀딩을 하고 있는데 아비트럼 더 많이 홀딩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오래됐잖아요. 지난 시즌에 팀 물량 매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건 안 보이죠. 같이 하긴 했죠. 이번 시즌에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도 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이게 그겁니다. 아비트럼은 결국 이번 시즌에 팀 물량 매도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그게 증명이 됐고요. 이제 2년 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어요, 가격이. 그건 맞는데 아비트럼은 이번 시즌에 많이 풀렸고 파이코인은 4년 전에 많이 풀렸잖아요. 근데 둘 다 가격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이겁니다. 락업 해제는 결국 락업 해제돼서 가격이 하락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결국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네, 이게 파이코인과 아비트럼으로 증명이 되죠. 그래서 락업 해제 이슈,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건 제 예전 생각과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락업이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동의해요. 이게 락업 해제가 언제 무섭냐면은 지난 시즌에 최악의 예시 플로우였죠. 플로우도 엄청 치솟았다가 락업 해제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완전 떡락했잖아요. 이번 시즌은 뭐냐? 만트라입니다. 만트라가 최악의 경우죠, 이번 시즌에.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락업 해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비트럼은 이거에 해당하진 않아요. 물량의 10%를 투자회사 중에 하나가 동시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매도했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90% 나옵니다. 아무리 10%만 매도를 해도 마이너스 90%가 나와요. 이거 터지고 나서 만트라 팀이 자체적으로 물량을 엄청나게 소화하겠잖아요. 네. 이게 아마 전체 물량으로 봐도 5% 이상일걸요? 그거를 진짜 눈물을 머금고 포가시켰어요. 그럼에도 가격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신뢰 회복을 먼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이거든요, 노력하고 있는 게. 그래도 지금 예전에 6달러였다가 지금은 0.5달러도 안 지죠? 네.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비트럼 이렇게 개발팀이랑 재단이 얼마나 매도를 했나 계산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스캠 수준의 멜라니아랑 트럼프에 비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 들어가긴 하지만 일반적인 애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팔았다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아비트럼이나 다른 이제 알트들이 많이 가격을 하락한 거는 결국 시장 때문에 그런 거고, 락업 해제는 약간의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비트럼이 이런 식으로 부장이 올 것 같으면은 결국 괜찮잖아요. 왜냐면은 비살릭도 인정을 하고 그동안 개발팀이 노력을 해서 생태계를 이끌어온 건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상위권 디앱들이 다 넘어온 건 맞습니다. 이더리움의 후계자는 맞거든요, 아비트럼이. 하지만 저렇게 팀 물량을 티 안 나게 팔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거는 좀 홀더로서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이거는 제가 제 트위터 X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올릴 거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